일시적인 칼로리 감량은 일시적으로 살을 빼줄 뿐이며 단순한 칼로리 감량은 요요라는 복병을 피할 수 없다. 비우기를 통해 인체를 정화하고 해독하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점이다. 독소 다이어트 6개월 안에 비만에서 탈출하기 상영철 지음 경향BP 출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비만을 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날씬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선택한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한 다이어트 방법이 수많은 상업적 목적과 부합하여 난맥상을 빚어내고 있다. 이제는 비만도 병이고 다이어트도 병인 세상이 되었다. 비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어렵지만 비만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기에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강한 다이어트란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다이어트, 건강을 회복시키는 다이어트, 요요를 일으키지 않는 다이어트, 스스로 만족해하는 다이어트다. 이러한 다이어트를 위한 해답을 저자는 오랜 동안 실제 임상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수를 쏟아 만든 독소 다이어트에 수록하여 놓았다. 저자는 다이어트의 개념을 바꾸고자 하였다. 다이어트의 가장 힘든 점인 굶는다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 고심하였다.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몸 안에 독소를 제거하는 다이어트, 모든 장기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는 다이어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이어트, 그리고 몸과 마음이 같이 치료되는 다이어트를 해야 요요 현상이 없고 진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이 책은 다이어트를 넘어 건강을 위한 책이다. 본격적인 책 내용 소개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과 질병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결과이다. 비만인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예나 지금이나 부정적이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몸매를 다듬기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쏟아붓는 돈이 60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만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질병이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찾으면 해답이 보인다. 비만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즉 질병이라고 본다면 비만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살이 찌지 않는 방법 혹은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한다. 섭취한 에너지보다 소비한 에너지가 크면, 즉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고 말이다. 그래서 칼로리를 꼼꼼히 따져 하루 식사량을 조절한다. 그렇지만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을 견디며 몇 달 지속한 결과는 어떤가? 다이어트에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비만을 포함해 모든 질병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것, 먹어온 것의 결과이다. 질환은 자기가 쌓아놓은 돌담이고 그 돌담은 한 사람의 역사이다. 잘못 쌓은 돌담은 바로 쌓으려면 이미 쌓아 올린 벽돌을 하나씩 내리고 새로 쌓아야 한다. 벽돌을 하나씩 치운다는 말은 체내 독소를 하나씩 빼낸다는 말이다. 즉 비우기를 먼저 해야 한다. 한편 돌담을 새로 쌓는다는 것은 내 몸에
각 기관, 세포를 좋은 것으로 채운다는 뜻이다. 비만은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걸린 병이 아니라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을 많이 먹어 걸린 병이다. 독을 뺀 후 좋은 것으로 채운다면 살이 찌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이치만 안다면 비만은 물론이고 불치와 난치로 고생할 일은 없다고 해도 좋다. 비우기의 첫걸음은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대사를 정상화시키면 몸속에 쌓인 독소가 서서히 빠져나가게 된다. 피를 탁하게 만든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가고 가공식품이나 샴푸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화학 성분이 빠져나가고 림프에 고였던 불필요한 수분이 사라지고 복부에 쌓였던 좋지 않은 지방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대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말했지만 첫 번째 병의 원인인 음식 독을 해결해야 한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밀어내야 한다. 좋은 음식을 적절하게 몸속에 넣어주면 독소가 빠지게 되어 있다. 이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현대인은 복잡한 생활 구조 속에서 마음을 통해 들어오는 독소가 상당하다. 음식 치료와 마음 치료는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그 밖에 과로, 환경, 유전 체질과 관련해 치료를 병행하면 비만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본다. 내장 지방은 독소의 저장소이다.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의 배를 만져보면 체온이 낮다. 인체의 발열기관은 근육이다. 그러므로 근육이 부실한 배가 차가운 것은 당연하다. 복부의 체온이 떨어지면 인체 건강의 뿌리인 장의 온도까지 내려간다. 장은 인체 면역의 80%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복부 지방은 장의 면역 기능을 방해한다. 내장 지방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이다. 비만에서 탈출하려면 내장 지방 독소부터 해결해야 한다. 먹을 것이 풍족한 현대인에게 내장 지방은 에너지 저장고의 의미는 퇴색한 반면 독소의 저장고로서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 독은 인체 내에 4가지 형태로 머문다. 첫째는 지용성 독소로 쉽게 말해 기름기 노폐물이다. 지용성을 띤 지방은 체지방을 구성하는 내장 지방에 주로 모인다. 수용성 독소는 물에 녹는 성분으로 혈액, 림프에, 체액에 녹아있는 독소이다. 그 다음이 기화성 독소이다. 기화라 함은 기체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세포 호흡으로 인한 활성산소가 있다. 마지막 독소는 중금속으로 수은, 알루미늄 등이 있다. 살이 많이 찐 사람일수록 내장 지방에 쌓이는 독소의 양이 많기 마련이다. 내장 지방의 경우 인체 중심부 혈관과 연결되어 지방독의 전이가 쉽다. 지방독은 혈관을 헐게 만들고 기름기 노폐물을 쌓아두어 대사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지방독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감기부터 암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므로 전신질환의 원인이면서 전신질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살을 빼기 위해 많은 사람이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고 다이어트를 한다. TV에서도 살 빼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이다. 이론적으로 살을 빼기란 참 쉽다. 섭취한 에너지보다 소비한 에너지가 크면 된다. 하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식탐을 개인의 의지로 이겨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굉장한 의지를 발휘해 슬림한 몸매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하자. 얼마나 그 몸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한 이들이 정말 건강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뚱뚱한 사람이 살을 뺐다고 해서 건강까지 되찾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배고픔을 참음으로써
일시적으로 살을 뺐을 뿐이다. 이는 비만을 오로지 섭식의 문제, 몸의 문제로 국한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앞에서 말했듯 살이 찌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 특히 마음에서 오는 원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살을 뺐다고 해도 건강을 되찾기 어렵다. 진짜 비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마음의 비만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식이요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비만 치료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식이요법일 것이다. 식이요법이란 질병 치료에 음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식사요법 혹은 다이어트라고도 한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대개 살을 빼기 위해 음식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이어트의 진짜 목적은 질병에 따라 적절한 영양 물질을 공급해 병을 낫게 하는 데 있다. 식이요법은 비만은 물론이고 위장질환, 변비,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암, 간질환, 신장병, 골다공증, 빈혈 등 다양한 질환에 이용된다. 질병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에 따른 식이요법의 수도 많은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2만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해마다 새로운 다이어트가 쏟아져 나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구석기 다이어트, 5대2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지중해식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1일 1식 다이어트, 뒷캉 다이어트, 해독 주스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사우스비치 다이어트, 오니시 다이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다. 독하게 마음 먹고 다이어트에 뛰어들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살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야 진짜 빠지는 것이다. 살이 빠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몸무게를 재보니 눈금이 낮아졌다면 체중 감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좋다. 한동안 매스컴의 선전에 힘입어 하루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가 유행했다. 하지만 평소 3끼를 먹던 사람이 하루 한 끼만으로 버틴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정 기간 배고픔은 어떻게 참는다고 하자. 단지 살을 빼기 위해 계속해서 참고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음식을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끊길 위험도 동반하는 일이다. 인위적으로 음식을 참거나 특정 음식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보자. 원푸드 다이어트의 경우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함으로써 지방 대사를 유도하는 방법인데 처음엔 살을 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이 원하는 영양소를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허기에 시달리게 된다. 무엇보다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포는 일정 기간 영양소가 부족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장하려는 성질을 발휘한다. 굶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다이어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운동으로 살을 빼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더 살찌지 않게는 하지만 살을 빼주지는 못한다. 에너지를 과하게 소비하는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허기를 참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음식 중독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중독을 생각하기 쉽다. 중독이란 센 행복, 말초적인 즐거움을 탐하는 일이다. 비만인 경우 음식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크다. 중독이 잘 일어나는 대표적 음식이 당분이다.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뿐만 아니라 밥, 떡 같은 탄수화물에 집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 밖에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지방이 있다. 치킨, 과자 등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방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거의 매일 치맥이 당긴다면 튀긴 기름, 닭의 지방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치킨에 첨가되는 시즈닝은 맛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치맥에 더욱 열광하게 만든다. 또 하나의 중독성 있는 음식이 짭짤한 음식이다. 소금은 입맛을 돋아주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수시로 먹게 된다. 식이요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도 모르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입과 몸이 다 같이 즐거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몸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적응해 가는 것이다. 칼로리 식단을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이 권장 칼로리대로만 먹으면 살도 빼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다이어트 클리닉에 가보면 하루 1200에서 1500kcal에 해당하는 칼로리 식단을 짜준다. 이대로 하려면 굉장히 적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독한 사람이 아니고는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칼로리 다이어트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비만의 원인은 칼로리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살찌는 원인은 보다 근원적이다. 우리 몸에는 매우 정교한 체중 조절 장치가 숨어 있다. 설정 체중이 그것인데, 이는 우리 몸이 자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체중을 자기 몸무게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설정 체중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는 사람마다 날 때부터 체형이 다른 것과 비슷한 원리다. 그렇다면 설정 체중이란 것도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까? 반은 맞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에게 물려받은 체중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한 필요는 없다. 유전자는 고착화된 밑그림 같은 게 아니다. 유전적 체질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유전적으로 그다지 뚱뚱한 체질이 아닌데도 후천적으로 살이 찌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 장시간 뚱뚱한 상태로 있게 되면 나중에 획득한 몸무게가 설정 체중으로 자리 잡아 살 빼기 어려운 체질이 된다. 즉,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에 길들여진 결과 비정상적으로 살이 찌면 인체는 설정 체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덩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도 내장에 지방이 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건강 문제에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후천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한 비만 체형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개선할 수 있다. 단순히 칼로리만 줄인다고 해서 비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는 비만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칼로리를 많이 섭취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살을 빼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면 칼로리 식단을 짜준다. 국내 유명 A 피트니스 센터가 제시한 식단을 보면 한 끼 식사가 500kcal를 넘지 않는다. 아침은 닭가슴살 한 쪽, 사과 한 개, 두유 한 컵, 오이 한 개가 전부다. 점심은 바나나 한 개, 시리얼 한 줌, 우유 한 컵, 삶은 달걀 샐러드다. 칼로리 식단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인체를 기아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평소 먹던 것보다 적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당황한 나머지 신체 시스템을 에너지 절약 모드로 운행하여 최대한 칼로리 소비를 늦추는 방향으로 진행해 버린다. 이때 열량이 높은 음식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바로 저장 모드로 돌입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저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된다. 적게 먹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하루 한 끼 정도는 적게 먹거나 안 먹는 게 오히려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소식을 생활화하려면 비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우기는 단순한 단식이 아니다. 먹으면서 비우는 것이다. 즉, 비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식품을 먹으면서 몸속 독소를 빼내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인체의 바이오리듬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시간과 배출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각기 따로 가지고 있다. 물 한 컵을 마셔도 리드미컬하게 마시지 않으면 살에 걸리거나 목에 물이 걸려 고통을 당하지 않던가. 좋은 음식을 때와 장소에 맞게 먹어야 한다. 여기에 체질까지 고려해 먹는다면 비만뿐만 아니라 만병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이어트는 면역체계 이상을 가져온다. 황제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끊어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여 살을 빼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황제 다이어트의 특징은 탄수화물로 된 쌀, 밀가루 음식, 과일, 감자 등을 먹지 않는 대신 소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해 버터, 달걀, 치즈와 같은 유제품, 육류를 마음껏 먹는 것이다. 고기를 먹고 어떻게 살을 빼나 싶지만 앞에서 말했듯 칼로리 논리가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리도 충분히 갖고 있다. 잘 먹고 살을 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듯하다. 정말 먹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가능한 걸까?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황제 다이어트 열풍이 거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잠해지더니 몇 년 전 다시 고개를 드는 일이 있었다. MBC에서 방송된 밥상 상식을 뒤집다 지방의 누명이 방송을 타면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열풍이 몰아닥친 것이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핵심은 지방을 70에서 75%가량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5에서 10%로 줄이는 것으로 배고픔 없이 살을 뺄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다. 해당 방송을 보면 삼겹살을 먹고 살을 뺐다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한다. 역시 황제 다이어트의 한 종류로 현대인이 과식하기 쉬운 탄수화물을 줄여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인슐린은 체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으로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분비되지 않아 지방 저장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포도당 대신 인체가 갖고 있던 글리코겐과 체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잘게 분해된 것으로 뇌를 비롯한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한편 지방이 분해되면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된다. 탄수화물이 줄고 지방 섭취가 늘어난 상태에서 인체는 모자라는 포도당 대신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 산화를 촉진해 살을 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황제 다이어트에 혹하는 이유는 초기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체내 인슐린이 지방 만드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체는 자신이 갖고 있던 지방을 케톤으로 변화시켜 에너지화하는 과정을 밟는다. 문제는 뇌다. 뇌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으로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이 120에서 160g 된다. 보통 쌀밥 100g당 함유된 탄수화물이 30g이니 하루에 최소한 400g의 쌀밥을 먹어야 하루 필요한 탄수화물이 보충된다는 이야기다. 황제 다이어트는 당장 배는 안 고플지 모르지만 뇌가 늘 짜증나 있는 상태이므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 우울증, 불면증도 다 뇌의 예민도와 관련이 깊다. 무엇보다 황제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인체는
수용성 에너지 물질인 글리코겐을 꺼내 쓰게 된다. 글리코겐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이 소비되면 몸속의 수분도 함께 사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흘 안에 2에서 3kg이 금세 줄어드는데 이 정도 감량은 정상적인 음식 섭취만으로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온다. 미국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3년간 체험 실험에서도 황제 다이어트는 결국 건강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의 기능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이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일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인체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억압하거나 활성화시키게 되면 인체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인체 구조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활발해져야 할 때가 있는데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가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 황제 다이어트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포도당 공급이 안 될 때 뇌는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로 쓰게 된다. 이때 지방이 산화하면서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인체는 이 케톤을 이용해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된다. 케톤은 산성을 띠는 물질로 혈액을 산성화시킨다. 이것을 케톤산증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탄수화물 공급이 끊긴 사람의 경우 입에서 술 냄새 혹은 아세톤 냄새가 나는데 바로 케톤산 때문이다. 케톤산증은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의 기능을 약화시켜 인체를 면역질환에 노출시킨다. 당뇨 환자에게 케톤산증은 큰 위험이 있다. 당뇨가 있을 경우 혈액이 산성화되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증상이 심하면 투석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 밖에 케톤은 점액물질의 분비를 줄여 안구 건조증, 입마름증, 변비, 치질 등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2주 이상 케토산증이 이어질 경우 딱딱해진 변이 개실에 박혀 개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황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기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황제 다이어트의 공이라면 포도당 대신 케톤이라는 물질을 인체 에너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크기에 완전한 다이어트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케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비만 해소와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황제 다이어트의 교훈을 활용해 비우기를 해보자. 황제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유입을 중단해 지방이 쌓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다. 건강한 비우기를 하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탄수화물의 유입은 줄이되 저칼로리 영양물질을 통해 인체를 적응시켜야 한다. 위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칼로리부터 줄이면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인체는 비타민, 미네랄 없이 대사를 운영할 수 없는 존재다. 야생동물은 몸이 아프면 먹이 섭취를 끊고 들판에 난 풀을 뜯어 먹는다. 약초로 인체를 치유하는 한약의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 인체는 항암 치료에 들어가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이 과정에서 케톤을 통해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암세포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케톤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다. 비우기의 경우 9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품을 통해 신체 구석구석 쌓인 지방 덩어리를 태우는 게 좋다. 9대 영양소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피토케미컬, 효소를 말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식품이 동양에서는 채소이고
서양에서는 과일이다. 채소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하되 부족한 탄수화물은 뿌리 채소에서, 부족한 지방은 견과류, 들기름, 참기름, 아마씨유에서, 부족한 단백질은 두부, 나토, 청국장과 김, 미역 등 해조류에서 취하면 된다. 몸에 좋은 것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자. 비우는 것과 굽는 것은 다르다. 청소를 깨끗이 해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집과 가구 하나 없이 휑한 집이 전혀 다른 것처럼 말이다. 비만을 해소하고 몸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영양소다. 제대로 섭취한 영양소는 피를 깨끗하게 하고 세포 활동을 원활하게 해 몸속에 좋은 에너지가 흐르게 하고 찌꺼기 발생도 줄인다.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예쁘고 깨끗한 소파를 내드리면 기꺼이 앉을 것이다. 하지만 먼지가 가득 쌓이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인 집에서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손님은 돌아가고 말 것이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는 것이다. 세포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 인체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결국 내가 먹은 것을 세포도 먹게 된다는 점에서 음식 습관이 중요하다. 내가 먹은 것이 나를 만든다는 서양의 격언은 건강에 관한 진리다. 좋은 음식은 좋은 신체를 만들지만 좋은 것을 갑자기 먹는다고 해서 몸이 금세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더러운 연못에 물 한 컵 붓는다고 해서 금방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도 깨끗한 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현대인은 어마어마한 독에 둘러싸여 있다. 독은 입, 코, 피부를 통해 상당량이 들어오지만 눈, 귀, 촉각으로도 들어온다. 물질이라는 형태 외에 파동, 감각이라는 형태로도 들어오는 것이다. 현대인의 경우 상당히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몸속 영양소가 들어올 자리를 독소가 차지하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좋은 것을 먹기 전에 쌓인 독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즉, 비우기를 한 뒤 채우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해독이라 부른다. 세상의 이치는 다 같다. 비움이 있어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한자어도 입출이 아닌 출입이고, 숨을 들이신 뒤 내쉬어야 하기 때문에 흡호가 아닌 호흡이다. 어둠이 먼저고 빛이 나중이기 때문에 음양이다. 세포는 스스로 분열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보통 하루 1조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그만큼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개인 것을 감안하면 100일이면 80% 이상이 바뀌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포의 생성과 사멸이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니어서 근육세포, 신경세포 같은 분화세포는 한번 형성되면 오랜 기간 안 바뀐다. 뼈세포의 경우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 교체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포는 3개월을 기준으로 교체된다. 세포학적으로 볼 때 3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헌세포가 새 세포로 바뀌는데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독에 걸리는 시간도 평균 3개월을 잡는다. 아무리 질이 나쁜 세포도 3개월만 지나면 깨끗한 세포가 된다니 놀랍지 않은가? 당뇨, 고혈압, 비만 같은 독소 3단계의 대사성 질환도 3개월 정도면 치료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단, 독소 5단계인 암 환자 같은 중환자의 경우 병든 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의 경우 평균 1, 2년을 잡는다. 중요한 것은 세포가 뭘 먹었느냐 하는 것이다. 겨울에 어떤 음식을 먹었고 여름에는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 기른 건강한 식품을 먹는 것이다. 음식을 효과적으로 에너지화하기 위해 비타민, 미네랄, 효소, 식이섬유, 피토케미컬이 골고루 함유된 음식도 섭취해야 한다. 우리가 부영양소라 부르는 이러한 성분은 땔감을 활활 잘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이런 부영양소가 많이 든 식품이 생채소다. 생채소의 특징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익히지 않은 음식이야말로 음식 치료의 비밀이다. 밥, 국, 찌개, 볶음, 구이로 이루어진 우리네 전통 식단은 열량 공급원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불쏘시개 역할을 할 효소, 조효소가 조리 과정에서 소멸돼 영양학적으로 빈틈이 많다. 효소와 조효소를 대량으로 먹어야 몸속에 가라앉아 있는 여분의 열량을 깨끗이 태울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안 넣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넣어 나쁜 것을 태우는 것. 이것이 진짜 다이어트다. 주의할 것은 최근 출하되는 과일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다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품종 개량을 통해 너무 달아졌기 때문에 당질 과잉이 염려된다. 꼭 먹어야 된다면 밥 대신 먹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한 생채소를 바탕으로 식단을 짜야 풍족하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좋은 음식과 더불어 체질에 맞는 식사를 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태양에서 전해지는 양기와 땅이 전달하는 음기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양기가 충만한 사람은 양성 체질, 음기가 충만한 사람은 음성 체질이라 부른다. 자기 체질에 맞는 식사로 신체 양기와 음기의 균형을 맞춘다면 비우기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비우기와 무작정 굶기는 다르다. 비우기의 마력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긴 문제들을 없었던 일로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즉, 인체가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어 체온, 혈당, 혈압, 체중의 균형을 맞춰준다. 다시 말해, 마른 사람은 살이 찌고 비만인 사람은 살이 빠지는 요술 같은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위장 내 소화, 흡수, 대사를 방해하는 물질을 자연의학에서는 악액질이라 부르는데 장내에 있는 것을 특별히 숙변이라 한다. 장내 숙변을 배출하면 장의 소화 흡수력이 향상되어 마른 비만을 치료하고 장내 황균은 균형을 찾아 스스로 비만을 해결한다. 비만인의 경우 장을 비우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3kg 정도 뱃살이 빠지고 체지방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비타민, 미네랄 등 지방을 태우는 효소와 효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효소의 흡수가 원활해지면서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비우기를 단순히 칼로리 감량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칼로리 감량은 일시적으로 살을 빼줄 뿐이며 단순한 칼로리 감량은 요요라는 복병을 피할 수 없다. 비우기는 인체를 정화하고 해독하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비우기를 통해 숙변을 배출하는 동시에 지방 연소를 일으켜 살을 빼주는 비우기는 음식 치료를 통한 비우기밖에 없다.